주식에서 중요한 날은 수익이 많이 나고 뭐 대박이 나는 날도 중요하지만 잔잔하게 주식을 쉬어가면서 매집을 해야 되는 날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지나보면은 이제 제가 하는 얘기들이 다 맞죠. 9번 중에 9번은. 지금 영역에서는 오늘 같은 경우, 오늘 하루만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물릴수가 있어요. 왜 물릴수가 있냐면, 잘 들어보세요. 오늘 주가지수를 보면 왜 물릴수가 있냐면, 업종지수가 지금 음봉이잖아요. 이거 지금 봐봐요. 여기 지금 보면 코스피 마이너스고, 오늘 윗꼬리 달고서 이렇게 짧은 양봉이네. 요 코스피, 그리고 코스닥을 보면은 코스닥은 음봉일 것 같은데 이것도 봐. 지금 이렇게 지금 요걸 우리가 비석형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비석 모양이죠. 일단 이거 보면 그죠? 우리가 무덤 이런 거 우리가 무덤 패턴이라고 무덤 패턴. 이거 무덤 패턴이라고 아이고 무덤 뭐 비석 이런 거는 사람이 거니까 좋은 거겠어요? 안 좋은 거겠어요?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안 좋은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오늘 거래가 폭발적으로 증가되지 않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은 그 5일선을 타고 올라가는 지금 이 영역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저께 수익 많이 챙겼죠. 그리고 오늘도 수익을 챙기면서 일단은 주식을 다시 샀을 때 원래는 이제 오전에 한번 사고 오후에 한번 더 사는 이제 그런 매매가 제일 좋은데 그런 건 되게 어려워요. 시간도 없거니와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상적으로 강의를 할 때는 뭐 아침에 한번 사라, 오후에 한번 더 사라, 내일 한번 더 사라, 뭐 이런 얘기를 하죠. 하는데 그렇게 따라서 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이 바쁜 세상에.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수익이 뭐 예를 들어서 뭐 3년도 마찬가지잖아요. 수익이 한 4, 5% 이상 났다가 그죠? 안 팔았더니 뭐 일단은 뭐 16,000 몇백 원에 좀 올라간다 해서 좀 놔뒀는데 주식이 다시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쟤뿐만 아니고 오늘 10개 중에 9개는 전부 다 전원 형상을 일단 보여줘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매수를 아침에 거의 지금 안 했거나 최대한 안정적인 것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뭐 그런 거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분위기에서는 주가가 이렇게 추세적으로 대박이 난다. 왜냐면 업종지수가 지금 코스닥인데 코스닥이 프로는 지금 현재 신정보 나오면 지금 이렇게 나오지 이렇게 돼서 이렇게 폭락 나오겠어요? 지금 폭락이 나오는 조건을 보면 뭐 몇 가지가 있겠는데 뭐 맨날 방탄복 이거는 그냥 하는 얘기 아니죠. 그러면 안 되죠. 뭐냐면은 맨날 방탄복복 입고 계신 분 누군지 알죠? 예, 잘못되거나 지금 러시아에서 총 들고 들어왔다는데 그거 지금 제일 걱정이에요. 왜냐면 뭐 킬러들이 어디선가 총 쏴가지고 뭐 일단 이렇게 사건 사고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당황스러운 뉴스가 나오지 않는 한 0.99%는 증시는 돌파 나온다. 그냥 그렇게 믿으세요. 0.99%는 증시는 이렇게 돌파 나온다. 이렇게 간다는 얘기야. 갈 수밖에 없고 뭐 많은 얘기를 했죠. 내가 가야 되는 이유를. 그런데 못 가는 이유가 있어. 뭐냐면 방탄복 입고 다니시는 분 대통령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일단 총 맞아가지고 갑자기 사망사고 난다. 이건 뭐 일단은 다 한가 가겠죠. 이거는 뭐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에서는 뭐 국가부도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뭐 지금 관세 문제 막 이렇게 되는데 뭐 중국이라든가 미국은 괜찮은데 일단 다른 나라에서 일단 못 참고 부도 난다. 근데 지금 뭐 국가 신용도를 보면 부도가 날 만한 지금 국가 뭐 이런 나라는 지금 찾기 어려워요. 조금 버틸만 해요, 애들. 글로벌이. 그런 상태에서 일단 미국과 중국이, 지금 현재 90일 동안의 관세 유예하면서 이 큰 전쟁의 일막은 어느 정도 좀 정리되어 가잖아요. 요게 잘못되면 이제 증시가 폭락 나오는 이제 그런 분위기가 있을 수 있죠. 이거 지금 이게 최악이야. 이거 말고 뭔가 악재가 있냐? 악재 없어요. 그러면 또 뭐 악재가 나올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은 6월달까지는 금리를 올리지 않는다. 6월 FOMC 마지막 금리 결정일이 6월 30일 날이에요. 19일 날인가 30일 날 아무튼 해요. 그때 금리를 마지막 결정하는데 지금 현재 분위기는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일단 한 60-70% 되고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 가능성이 한 30-40% 되는데 뭐 이 앞전에서 미국 증시 한번 흔들렸던 이유는 흔들리지도 않았어. 그랬던 부분들은 파월 의장이 하도 트럼프가 금리를 내려달라고 하는데 나는 일단 그 양반과 생각이 좀 다르다. 자꾸만 압력을 넣는 것 같다. 좀 힘들다 이거 지금. 내가 FOMC 이끌고 나가기가 지금 굉장히 누구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가지고 쉽지 않다. 그랬는데 그날도 미국 증시가 그렇게 많이 빠지지는 않았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현지 분위기 그렇고 그리고 이게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아지려면 어떤 게 중요하냐면 물가지표가 90% 중요하죠. 그 물가지표는 뭔지 알죠? CPI, PPI, PMI, PC 이런 게 이제 뭐냐면 물가지표라는 거예요. 요게 이제 물가지표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뭐냐면 인플레이션이 2.5%가 기준이야. 2.5. 그리고 일단 뭐 지금 보면 경기 지표는 이제 50일 기준으로 보다 올라가면은 경기가 좋은 거, 50보다 내려가면은 경기가 나쁜 거. 이 두 가지는 알아야 돼. 2.5가 기준이죠. 그러니까 미국이 일단 이 옛날에 금리 인하 시절에는 이 물가 안 나와요. 시간에 일단 물가 지표가 몇 정도 나오냐면 8에서 3.1 정도 나와요. 여기도 나와. 여기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지금은 PMI, CPI, PPI 뭐 이런 것들이 지금 금리 이렇게 얼마큼 나오느냐 요걸 좀 봐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얘기 딱 들어보면 당분간은 일단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그렇고 미국 증시도 그렇고 이게 폭락 나올 상황은 아니에요. 항상 이야기하는 거지만 폭락 나올 상황이 나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알려드립니다. 상황이 이런 상황이 나왔는데 지금 이거는 이제 증시가 좀 급락이 나올 만한 그런 뉴스이기 때문에 꼭 일단은 풋옵션을 사라. 아니면 기본적으로 좀 리스크 관리하면서 좀 급등주 매매를 김 대표랑 좀 같이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드려요. 이런 내용 여기까지. 자, 그다음에 이제 종목으로 접근할게요. 제가 좋게 보는 업종이나 종목군들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실적 때문에 앞으로 대한민국의 여러분들 주식을 해라. 이렇게. 그러니까 주식이 올라가는 이유는 두 가지야. 하나는 실적.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미래 실적. 그러면 미래 실적이 나오기 위해서는 투자를 많이 해야 돼요. 투자. 자. 말 맞다. 투자를 많이 해야 돼. 그러니까 누가 투자를 해야 되냐면 제일 많은 사람이 투자해야 되겠죠. 그럼 지금 돈 많은 사람 3인방을 놓고 보면 첫 번째는 정부겠죠. 두 번째는 대기업. 그다음에 세 번째는 외국인 투자자. 그럼 이들이 일단은 지금은 어디에 투자를 많이 하느냐.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사업체를 하나 운영하시려면 가게, 예를 들어서 무슨 자영업을 하셔도 마찬가지고 사업을 하려면 국가 정부가 국가 아젠다라고 있어요. 국가가 2025년도 어디에다가 돈을 가장 많이 집어넣느냐. 거기 사업을 하시면 대박이 나요. 근데 이제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이 돈을 넣다가 망했어. 끝났어. 그래서 일단 그리고 이제 민주당이 작년도에 돈 다 동결시켰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뭐 사업을 하다가 쫄딱 망했어.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여기 보면 우크라이나 재건, 그 다음에 원전 이런 데는 지금 보면은 윤석열 정부가 여기 돈 넣었다가 쫄딱 망한 산업이잖아요. 사업이잖아. 그럼 돈이 빠진단 말이야. 여기서. 아니면 이제 원전도 다른 걸로 포장될 거예요. 뭐 SMR 이런 거는 가능하죠. 그럼 이 SMR은 누가 돈 지금 투자하고 있냐면 윤석열만 투자한 게 아니고 이 소형 원전은 누가 하냐면 빌 게이츠라고 알죠. 그 다음에 미국 정부, 그 다음에 워렌 버핏 이런 분들이 그 워렌 버핏이랑 빌 게이츠랑 그 재단 만들었잖아요. 걔네들이 일단 이 SMR에다가 돈을 엄청나게 투자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재명 후보가 어디 나왔냐면 중앙대 나왔죠. 그 중앙대 재단이 어디냐면은 바로 이 두산그룹이잖아요. 두산그룹. 제가 그래서 두산그룹은 무조건 한 개 정도는 장기 투자해봐라.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진짜 단 몇백이든 천 이상이든 두산자 들어가는 거 아무거나 사놓고 한 1, 2년 박아놓잖아요. 그러면 일단 최소한 그 50에서 100% 이상은 먹을 거예요. 이런 연습을 해보시는 것도 되게 좋아요. 투자 연습. SMR 저거. 그리고 원전주들이 전부 다 저 SMR,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전력기기들이 이게 전부 다 하는 애들이 이게 똑같아요. 왜냐면 그 원전을 하려면 전력기기들이 장비가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어. 구조가. 이제 돈 빠져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 이게 이제 테마의 변경이야. 그죠? 그러면 지금 현재 이제 지금 윤석열 정부 망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재명 정부 들어온다. 가정에서 보면. 왜냐면 지금 지지율을 보면은 지지율이 두 자릿수 차이 나는데 솔직히 아무리 국민의힘 좋아한다고 해도 지금 국민의힘 그리고 솔직히 주식하시는 분들은 이런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국민의힘을 지지해서는 안 돼요. 주식을 하는 사람은. 무조건 얘기했죠. 우리나라가 제가 하나 얘기를 하면 지난번에 트럼프 경제프 2인자죠. 경제 2인자가 이름 뭔지 몰라요? 찾아봐봐. 경제 2인자가 지명됐어요. 근데 이 사람 누구냐면 트럼프는 어디 사람이에요? 공화당. 그런데 이 경제 이 사람 누구냐면 이 사람 민주당. 그러니까 민주당 하다가 트럼프를 민주당 개혁하고 뭐 갑작스럽게 뭐 민주당 뭐 일단은 어쩌고저쩌고 개혁하고 트럼프 밑으로 갔어요. 근데 아무도 이 사람한테 그 공격하지 않아. 배신자라고. 그게 일단은 정치예요. 이게 선진 정치가 이렇단 말이야.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을 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민주당 밀면 미친놈 소리 듣죠. 배신자 프레임이 계속 가는 거죠. 후진국이라 그래. 그리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제는 뭐 지금 제가 얘기한 대로 되죠. 뭐냐면 지금 현재는 보수, 진보 이게 없다니까. 합리적인 거예요. 뭐냐면은 자기한테 돈 벌어주면 무조건 진보든 보수든 가는 거고 자기한테 이득이 없으면은 일단 버리는 겁니다. 김 대표가 지금은 여러분들 사실상 민주당 지지하잖아요. 근데 제가 한 1년 후, 2년 후에는 다시 국민의힘이든 아니면 뭐 이준석이든 다른 데 지지할 가능성도 있어요. 높아요. 못하면 우리한테 이득되는 게 없으면 그게 여러분들 정치란 말이죠. 지금 상황은 돈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가 어디에 이재명 앞에 해천 모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홍준표 쪽의 경제 책사도 지금 현재 보면 이재명 밑으로 들어갔잖아요. 어제 선언했죠. 그러니까 이런 대세를 우리가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사실은. 물론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일제시대 때 보면은
우연치 않게 나는 일단 일본 앞제비가 아닌 사람인데 난 민족주의 사람인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단 실리를 찾다 보니까는 어떻게 보다 보니까 우리나라 애국자들 중에는 그 일제 일본 앞제비가 돼가지고 그 역사에 길이 남는 그런 분들도 있다고 하지만 뭐 일단은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선진국은 원래가 그렇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미국의 앞제비라고 이름을 듣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친일파라고 듣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또 빨갱이라고 듣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다 보면. 그게 자기 이익 부합하면은, 그럴 수가 있다.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종목을 찾아보는 게 일단은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누가 일단은 대통령이 되든, 어차피 기본 베이스, 돈이 어디로 많이 들어가냐면, 첫 번째는 삼성, 이건 똑같아요. 봐봐. 요걸 주린이들 요거 봐야 돼. 자, 이제는 우리가, 한국 주식을 투자해야 됩니다. 그러죠? 그러면 한국 주식 투자하려면 이제 뭐냐면 시가총액이 어떻게 나눠져 있는지를 이제 이해를 해야 돼. 그러니까 1등이 삼성전자, 2등이 하이닉스야.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대통령 되잖아요. 그러면 누구 모질이처럼 쫓겨나지 않으려면 지금 저한테 이걸 배우셔야 된다는 얘기야. 뭐냐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일단 귀중하게 생각해야 돼. 반도체 밀어줘야 돼.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LG 에너지 솔루션이 어디에다가 지금 투자를 하는 게 얘네들이 미래적으로 먹고 사는지를 일단 생각해 봐야 돼. 그럼 지금 봐봐요.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는 못 파는 회사예요. 그 디램 파는 회사잖아요. 램.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삼성전자는 일단은 거기다가 이제 스마트폰 팔고, 그러니까 SK 하이닉스는 그냥 메모리 파는 거예요. 그럼 메모리 많이 팔려면 이 반도체를 많이 팔려면 이 반도체가 어디에 많이 쓰여요? 스마트폰에 가장 많이 들어가. 지금으로선. 두 번째 많이 들어가는 데가 스마트폰보다 더 들어가는 데가 AI 데이터 센터야. 그리고 사람보다 로봇가 많아진다면 로봇 들어가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차량용 반도체라고 들어봤어요? 여러분들 지금 자동차가 기어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게 전자장치가 거의 한 제품의 60% 이상을 차지해요. 엔진 빼면은 그냥 일반 자동차도 엔진 빼면은 사실 대부분이 전자장치라고 보시면 돼. 여러분 와이퍼도 자동으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죠? 차선 같은 것도 이탈 방어하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들 보면은 반도체가 없이는 절대적으로 구동할 수가 없는 산업이에요. 그죠? 구조가 그래요. 지금 구조가. 그래서 국가 소위 자금들 있죠. 미래 이 기술을 쓴다면은 전부 다 거기에다 올인하는 거예요. 현대차 기아는 뭐 만드는 회사예요? 자동차 만드는 회사예요. 우리나라가 여러분들 수출 1등이 뭐예요? 지금? 수출 1등이 지금 여러분들 자동차예요. 전기차 일반 자동차 합친 게 반도체보다 더 많이 팔았어요. 영업이익도 더 많이 나고. 최초 현대차가 삼성전자 이겼잖아요. 지난번. 그 뉴스 봤죠? 그리고 1, 2등 하는 게 이제 디램이나 그러니까 거의 비슷해. 자동차. 이 두 가지가 우리나라 수출품 1, 2야. 일단은. 그렇게 기억해. 그럼 3, 4등은 뭐예요? 3, 4등은 조선. 거기 꼭 조선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4등이 일단은 그냥 기타라고 할게요. 기타는 뭐냐면 K 컨텐츠, KBT 뭐 이런 거 합치고 그 다음에 전력기기.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게 우리나라 일단은 지금 현재 주력 수출 품목을 이렇게 쭉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딱 보잖아요. 그러면 삼성전자부터 삼성물산까지 대부분이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은행주 들어가고 뭐 지금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지금 네이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뭐냐면 이제 셀테리온,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런 건데, 이런 거는 이제 실적 때문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미래 먹거리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미래 먹거리 때문에. 이 구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구조를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돼. 그러면 봐봐. 이제 다시 집어넣었죠. 그러면 자동차라는 게 이렇게 생겼잖아요. 자, 자동차라는 게 어떻게 생겼냐면 뭐 이렇게 생겼다고 봐요. 그죠? 이렇게 생겼어. 자동차가. 이게 쭉 앞으로 가는 거야. 뭐 뒤로도 가고 이렇게 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근데 이거를 로봇화 할 수 있잖아요. 다리를 좀 길게 만들고 걸어 다니고. 그럼 자동차만큼 빨리 다닐 수도 있잖아요. 그런 생각 해볼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AI 기술을 덧입혀서 AI 반도체를 여기다가 넣잖아요. 그러면 뭐 머리도 굉장히 좋겠죠. 여기다 날개도 달아주면 뭐예요? 하늘로 날아다닐 거 아니에요. 이런 걸 우리가 플라잉 카라고 하고 플라잉 스마트 카라고 해요. 그러면 기아 현대는 로봇을 만들어야지만 앞으로 먹고 사는데 지대한 영향을 끼치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앞으로 타고 다니는 게 이제는 자동차를 넘어서서 스마트카를 타고 다니게 될 거예요. 운전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지가 알아서 다니고, 지가 뭐 얼로 다니고, 또 여러분들 보호도 해주고, 뭐 할 수 있는 건 다 할 겁니다. 이게 지금 자동차가. 그런 품목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 품목. 그러면 이런 걸 누가 잘 만들 수 있냐면 우리나라에서는 기아 현대, 미국에서는 뭐예요? 테슬라. 그래서 테슬라가 계속 살아나는 거예요. 테슬라.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 로봇주는 계속적으로 보유를 하시는 게 맞다는 얘기고, 여기에 들어가는 AI, 반도체 뭐 이런 건 여러분들 앞으로 성장을 계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보통 소프트웨어라는 게 있잖아요. 소프트웨어라는 게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뭐 네이버, 카카오, 미국으로 얘기하면 뭐 구글이나 알파벳 A,
뭐 이런 거잖아요. 전부 다가. 이런 애들이 이런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거잖아요. 이런 걸 우리가 이제 AI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은 김문수 후보도 그렇고 이재명 후보도 그렇고 지금 AI를 우리가 개발하겠다. 한 사람 반도체를 하겠다. 또 이런 거 합산해 로봇을 하겠다. 이게 지금 다 똑같은 얘기들을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시가총액이 이렇게 나눠져 있으니까 이걸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분들 있죠. 옛날 분들 우리가 김 대표랑 한 20년 전에 만나신 분들, 10년 전에 만나신 분들, 그때 산업 여러분들 지금까지 그때 1등 품목이 뭐였어요? 그때 1등 품목이 여러분들 조선주였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보다 현대중공업이 훨씬 더 잘 나갔던 시절이 있었지만 실제 지나고 보니까 일단은 삼성전자를 결국 조선주들이 못 이기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 산업의 캐퍼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산업의 기본적인 캐퍼는 이미 일단 정해져 있어요. 자, 제가 그냥 이거는 여기 보면 봐봐요. 미국의 시가총액을 한번 공부해보죠. 자, 미국의 시가총액 1등이 애플이에요. 그리고 지금 2등이 마이크로소프트예요. 여기 지금 이게 MS라고 여러분들 지금 쓰고 있는 윈도우 만드는 회사잖아요. 그 3등이 엔비디아예요. 자, 그러면 애플은 뭐 알잖아요. 그냥 그 스마트폰 만드는 회사잖아. 이거 다 알죠. MS는 윈도우 만드는 회사 알죠. 그다음 엔비디아는 이게 반도체 회사라고 보면 GPU, NPU 만드는 회사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다음 여기 봐봐요. 자, 아마존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알파벳 A 다 아시죠. 이거 지금 보시면 전부 다가 그다음 메타. 그러면 4등, 5등, 6등 여기는 뭐냐면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라고 봐야 돼. 플랫폼. 그 다음에 7등이 뭐냐면 테슬라예요. 바로 이렇게 돼 있어요. 시가총액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전 세계의 이 시가총액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자, 8등이 브로드컴이고 8등 브로드컴은 뭐 하는 회사냐면 반도체 만드는 회사예요. 잘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1등부터 8등까지 시가총액을 놓고 보면은 제가 지금 설명드렸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뭐 20년 후, 50년은 모르겠지만 앞으로의 10년 후는 10년까지의 흐름은 결국에는 AI 로봇이 결국에는 대세라는 얘기예요. 이 안에. 그래서 AI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AI 플랫폼을 일단 떠날 수가 없는 거야. 이 시대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이분은 AI를 주장할 수밖에 없는 게 본인이 AI라고 생각해서 AI가 아니고 참모진이든 소위 얘기해서 경제를 어느 정도 이해를 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일단은 AI나 로봇 반도체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우리 반도체를 계속적으로 지금 뭐 반도체법, 칩스법, 반도체법, 한국의 칩스법, 반도체법 계속적으로 밀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이거를 이해를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중장기를 매매를 계속적으로 하시는 분들이나 종목을 초이스할 때 그게 기본이 돼야 돼. 그 다음에가 이제 뭐냐면은 맨날 얘기하는 1년 365일 내내 일단 바이오는 왜 좋냐면 여러분들 죽을 때까지 병원에 한번 안 가고 약 한 번 안 드신 분이 있어요? 없죠. 그리고 의과대학을 가는 사람들 중에 상당히 많은 분은 제일 하고 싶은 게 피부성형 치과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슈퍼마켓보다 더 많은 데가 일단은 저 동네에도 치과인 것 같아요. 저희가 사는 동네에도 치과만 해도 한 5군데가 넘는 것 같아요. 뭐 동네 그죠? 근데 전체 마트는 대형마트만 제가 지금 머릿속에서 보니까 대형마트 딱 3군데 있는 것 같아요. 3군데. 롯데마트, 그 다음에 요즘 부도난 거, 그 다음에 또 하나 좀 식자재 크게 파는데, 그 다음에 그 앞에 4개 있다. 이번에 새로 생긴 코스트코라고 그거 하나 생기고, 그래서 한 4개 정도가 있는데 치과는 동네에 5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일단 가장 쉽게 100억을 버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일단은 강남 쪽이든 어디든 이 피부 성형 하면 물론 뭐 피부 성형도 능력이 없어서 망하는 사람 어느 분야든지 뭐 망하는 데는 있겠지만 일단은 100억을 가장 쉽게 버는 방법 중에 하나는 피부 성형을 나름대로 하는 게 일단은 100억을 가장 쉽게 버는 방법이다.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바이오 쪽의 종목군들은 잊으면 하면 대박이 나죠. 그 하나의 어떤 산업으로 보면 되죠. 특히나 이제 지금 보면은 뭐 비만 같은 거, 지금 오늘도 D&D 파마텍이 뭐 작년도에 매매 많이 했던 주식들이에요, 사실. 여기 보시면 제가 항상 좋은 섹터는 이렇게 해놓거든요. 그래서 지금 비만, 미용기기, 의료 AI 이런 거는 올해 365일 내내 올 12월 때까지 계속 매매가 될 거예요. 그러면 어느 날은 미용기기가 움직이면 사시면 돼요. 좋은 놈. 그리고 일단은 좀 보유하고 있다가 더 사시면 된다는 얘기야. 그리고 일단은 어느 날 비만이 움직여. 일단 다시 더 사시면 돼요. 어느 날 의료 AI가 움직여 좀 더 사시면 돼. 그래서 지금 제가 오늘 바이오 특집 앞에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바이오도 분야가 많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이 비만, 미용기기, 의료 AI 이쪽 이 바이오지만 약간은 색다른 바이오들이 일단 상반기에 좀 강세, 급등을 많이 보이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거고 특히나가
그 인간이 오래 사는 방법 중에 두 가지는, 하나는 뭐냐면 암에 걸리면 안 되고요. 그건 뭐 당연한 얘기고, 두 번째는 일단은 뚱뚱하면 오래 살기 힘들어요. 그리고 일단은 연세가 많으신 분 중에서 가장 무서워해야 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당뇨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이 비만 뚱뚱하다라는 얘기는 겉모습이 뚱뚱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속이 뚱뚱해지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지금 이 기술력은 제가 어제도 설명을 드렸지만 비만 치료가 여러분들 아시는, 갑자기 제가 그 원료 이름을 까먹었네요. 뭐 네이버에 찾아보시고, 아무튼 비만 치료 지금 현재 보면 나온 노보노 디스크에서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당뇨병 치료를 하는 와중에 그 치료제 물질을 굉장히 키운 거예요. 굉장히 키워서 그걸 주사를 놨더니 살이 빠지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위고비라든가, 그러니까 위고비, 삭센다 성분이 세마글루타이드 기반의 이 비만 치료제인데, 이게 지금 이제 삭센다를 개량한 게 이제 위고비잖아요. 제가 요게 단어가 생각이 안 났는데, 요게 이제 뭐냐면 당뇨를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물질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제 사람한테 주사를 놓으니까 살이 빠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맞으면 당뇨도 또 예방되거나, 당뇨가 나을 수 있는, 뭐 이게 당뇨가 낫는다는 거는 조금 어려운 얘기겠지만 효과 좋아진다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이 물질은 누구나가 만드는데 이게 내성이 생기잖아요. 우리가 다이어트는 내성이 생기면 안 되거든요. 내성이 생기지 않으려면 자주 맞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마약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마약 진통제 같은 경우가, 예를 들어서 이제 불치병 걸려가지고 좀 이렇게 생명을 좀 연장을 해야 될 때, 그죠? 여러분들 마약 진통제를 넣는데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환자가, 그런데 이거를 한 달에 한 번만 넣을 수만 있다면, 그러면 더 오래 살 수가 있잖아요. 좀 덜 아프니까. 그런데 일단은 계속 맞다 보면 내성이 생겨가지고 하루에도 막 몇 번씩 더 놔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비만도 똑같은 거예요. 그 주사의 성질을 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게 누구냐면, 뭐 많은 회사들이 있겠지만 이번에 인벤티지 랩이 거기서 큰 효과를 본 거예요 지금. 그래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애, 또 얘가 이제 이번에 그걸 가지고 먹는 비만 치료제를 지금 개발 중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먹는 비만 치료제, 삼천năng 제약, 오네와 9% D&D 파마텍 뭐 쭉 있잖아요. 그다음에 HK 이노엔 쭉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그 대봉 LS를 다시 한번 또 드린 거는, 차트를 눌러보시면 오늘 사볼 만한 게 얘잖아요. 왜냐면 양목 나오고 음목 나오고 지금 양목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죠? 차트를 보면 지금 요거잖아요. 다른 애들은 별로고. 그 다음에 이제 미용기기에서 보면은 네이저 옵틱은 보시면 앞에서 계속 대박을 내고 지금 뭐 이렇게 먹는데, 여기 보면 항상 모아놓으면은 여기서 이렇게 수익이 한 번씩 나더라고요. 근데 얘는 10,000원을 돌파하는 시점이 나올 때 질러서 여기서 또 매도하고 나오면 돼. 반반씩. 그리고 관련 종목을 우리가 얘만 매매한 게 아니죠. 보면은 휴원스 글로벌, 그리고 오늘 코에이는 좀 아쉽고요. 그 다음에 뭐 지금 동방 메디칼, 그리고 APR은 오늘도 일단 양봉이 하나 더 나오네요. 지금 요런 애들이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의료 AI는 제가 온코니 테라비틱스부터 뭐 신테카바이오, 고용, 그다음에 온코크로스,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얘는 다 팔았어 이제.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남아 있는 게 토마토 시스템이에요. 그죠? 가지고 계신 분 있을 겁니다. 오늘은 지금 5장의 영상은 유료 회원 여러분들에게만 제가 제공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같은 경우도 대략적으로 지금 보시면 때까지 이제 이렇게 찌글찌글거리면서 밑에서 이렇게 되는데, 지금 보면은 그냥 계속 이렇게 매수를 해놨죠. 이 앞에서 급등 먹고, 여기서 사실 추천을 여기서부터 했는데 이렇게 먹고, 그죠? 이거 지금 어떻게 보면 여기서 100% 간 거야. 그리고 눌림 주고 지금 다시 진행 중에 있어요. 시황산업이 토마토 시스템을 이렇게 내려갈 때까지 보유했고, 올라가면서 또 팔지 않고 고점 치니까 또 매도를 하고, 다시 왜 사라고 했느냐, 그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주도 업종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오늘 설명이 됐죠. 여기 AI, 미용기기, 비만. 그래서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 이 부분을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좋게 보는 게, 그 밑으로 보면은 나트륨 이온 전지를 좋게 봐요. 그런데 이제 보면 대보 마그네틱은 공식적으로 일단은 이익을 다 챙겼어요. 좀 중장기 하시는 분들 뭐 포트를 보유해라. 왜냐면 또 수익이 많이 났으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건데, 아마도 여러분들 대부분 다 이익을 챙기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일단 매수는 여기서 했어요. 12,000원대. 굉장히 많이 먹은 거죠. 그랬는데 제가 이 설명을 드리려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일단은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모아놓는 게 애경케미칼을 일단은
좋게 보고 많이 모아놨어요. 그래서 오늘은 애견케미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보면은 일단은 지금 환율 같은 거나 정황을 보면 화학자 케미칼자 들어가는 애를 좀 투자를 하는 게 직장인들은 좀 좋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2차전지 주식들은 상당히 지금 적자를 고통스럽게 당하는데 얘는 지금 흑자예요. 그리고 나트륨 이온전지 관련해 가지고 얘가 가장 빠르더라고요, 특허가. 그래서 앞에서 사실은 이렇게 급등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 보면 한 일주일째 거래가 없이 계속 이렇게 찌글찌글거리거든요. 이렇게 찌글찌글거려요. 이렇게. 근데 뭐 이제 여러분들 어떤 분은 대보도 안 했고 WCP도 안 했고 아무것도 안 했고 그냥 나는 애견케미칼만 했다 그러면 내가 할 말이 없어. 그쵸? 왜냐면 유료는 뭐 어저께 가입한 사람은 이것만 샀을 거고 그 전에 가입한 사람은 대보랑 같이 해서 대보 대박 내고 애경도 뭐 좀 먹고 다시 좀 사고 뭐 이랬을 것 같거든요. 잠깐요.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와중에 죄송한데요. 정책주들이 갑자기 또 지금 현재 보면은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어디서 움직이냐면 AI 정책 관련이랑 그 다음에 지금 보면 필요사 관련해서 나우아이비가 이렇게 장대 항목이 나오면서 지금 현재 보면은 그 DSC 인베스트먼트도 갑자기 이렇게 뛰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얘네들은 제가 어저께 누머제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정책주들로 드린 거는 일단 이 대선 주자의 말 한마디에 상한가 나오는 거라 그냥 일단은 무턱대고 요거 위치가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보유하시면 돼요. 어저께도 이익을 안 챙겨드렸잖아요. 이거는 일단 이거는 필요요소 관련해서 뭐 엑스페릭스라든가 다른 건 다 챙겨드렸는데 제가 창투사는 일단 버티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국부펀드를 제일 큰 건 뭐냐면 국부펀드를 지금 만든다잖아요. 이거 큰 내용이에요. 근데 국부펀드는 누가 대통령이 돼도 만들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연기금 구조상 정책이 되게 좋은 정책이에요. 그래서 TS 인베스트먼트, DSC 인베스트먼트 등 인베스트 들어가는 주식은 일단 여러분들이 좀 장기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에요. 그러니까 DSC 인베스트먼트 가지고 계신 분들 한번 DS 이거는 하트 한번 눌러볼게요. 그래서 오늘도 DS는 안 팔 생각이에요. 시장이 일단은 그죠. DSC 인베스트먼트는 가지고 계신 분들 한번 DS 인베스트먼트의 하트를 한 번만 눌러주세요. 채널에다가. 그래서 정책 종목군들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정책주는 그러니까 미리 매수를 해서 이거 대박 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는 잘 얘기를 들으셔야 돼요. 국부펀드. 그래서 2배 정도 이상 수익이 날 수도 있어요. 저는 대통령 기간이 끝나도. 왜냐면 되게 좋은 정책이에요.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보험하시는 분들은 뭐 이해가 빠르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연배가 60이 넘으신 분들은 어떤 마음이 있냐면 노후 준비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그럼 내가 죽을 때까지 정부가 하고 있는 국민연금 다 받아 챙겨서 먹을 수 있나? 주다가 좀 덜 주지 않나?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선진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정부가 이런 그 스몰캡 주식들이나 앞으로 성장하는 주식에 투자를 해가지고 제2의 제3의 엔비디아를 만든다. 엔비디아가 바닥에서부터 주가가 100배, 100이 올랐대잖아요. 그러면 1억을 투자를 하면 120억이 됐다는 얘기예요. 엔비디아에 정부가 1억을 투자했는데 옛날 엔비디아 이름도 없는 회사 아니에요. 그러니까 1억을 투자했는데 그게 120억이 됐다는 얘기야.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거를 아직까지 안 한 거야. 근데 그거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쉽게 설명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끝에가 인베스트자 들어가는 거는 직장인분들 꼭 그 몇 달을 한번 투자를 해보세요. 그래서 제가 DSC 인베스트먼트는 앞에서 일단은 여기 이날 그 5월 7일 날 17% 날아가는 날 추천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익을 챙기고 그리고 내려갈 때 다시 사라고 지금 또 말씀을 어저께 드린 거걸랑요. 그래서 요거는 어차피 오늘 시장도 별로 안 좋아. 뭐 해봐야 다른 거 해봐야 물려. 그런 상태에서 지금 현재 제가 어저께 얘기한 이 정책주들이 갑자기 이렇게 지금 솟구친다는 얘기는 이거 굉장히 일단 잘 봐야 돼요. 엑스페릭스도 다시 날아가기 시작하네. 나우아이비. 그래서 일단은 정책주들 이렇게 움직이고요. 그리고 얘네들이 움직인다는 얘기는 내일 정도에는 아마 지역화폐 관련주,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정부는 그런 얘기를 안 할 수밖에 없는 게 자기들 때문에 나라 경제가 안 좋아졌다 그러고는 얘기 못할 거 아니에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근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GDP 발표된 성장률이 0.3%면 정말 일단 이 돈 때문에 일가족이 자살하는 사람들이 앞으로도 계속 속출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렇게 가면. 한국에 살고 싶어도 살 수가 없는 거야. 물가도 비싸고 일단은 이거 어지간히 벌어가지고는 이게 지금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세금을 낼 수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월급을 다 받으면 세금이 알게 모르게 그런 나라가 돼버릴 수가 있는 거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무슨 공산당이냐, 무슨 젊은 사람들에게 돈을 주냐, 뭐 어저께도 이제 그런 댓글들을 봤는데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누군가는 전체의 1년에 내가 예를 들어서 연봉을 얼마 받는다 그러면 일단 뭐 아무 10원인지 안 쓰는 사람들은 제외하고 정상적인 삶을 영위를 했을 때 1,000만 원을 버는 사람이랑 500만 원 버는 사람이랑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버는 사람, 500만 원 버는 사람, 그 다음에 200만 원 버는 사람,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가정을 해서 보면 선진국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냐면 차등해서 일단은 세금을 내게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여러분들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선진국은 일단은 뭐냐면 돈을 적게 받는 사람이든 많게 받는 사람이든 세금을 다 걷고 돈을 못 버는 사람에게 돈을 일단은 지급을 해줘요. 세금을 바이백 해줘요. 그런 구조야. 이게 선진국이야. 근데 우리나라는 세금 겁나게 걷어. 경기가 안 좋아져. 근데 내가 나 몰라라 그냥 내버려둬.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자살을 하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나라가 겪었던 게 2001년도 월드컵 때 있죠. 한일 월드컵 이후에 카드 대란이 일어나요. 그게 우리나라 첫 번째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전에 나왔던 현상이. 이때 파산제도가 생겨요. 신용제도와 파산제도가 2001년도 이후에 생겨요. 카드 대란 때문에. 이때 카드 막 겁나게 쓰고 세금 겁나게 올리고 너희들 일단 돈 잘 버니까는 한번 죽어봐라. 나라에서 막 걷어들이니까 개인들이 못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뭐냐면 세금 감면해주고 일단은 부채 다 꺼주고 그다음에 신용 뭐 회복지원센터 만들고 뭐 이렇게 정리를 해주죠 정부가. 물론 뭐 도덕적 문제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얘기가 나오긴 했지만 그때가 우리나라 첫 번째 시조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젊은 청년들에게 뭐 보니까는 혜택들을 굉장히 일단 많이 늘리는 추이에 있는데 굉장히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무튼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여러분들 알게 모르게 3% 정도의 경제 성장률이 나온다는 얘기는 돈을 아무리 벌어도 세금을 못 낼 정도로 나라 경제가 굉장히 지금 어려운 거예요. 지금 이 상황 자체가. 그래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 지금 현재 일단 돈을 나눠주겠다 이런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면 제가 아까 얘기한 지역화폐예요. 그 얘기하다가 얘기가 길어졌는데 지역화폐. 그래서 지역화폐 관련 테마는 뭐 지금 보면은 웹캐시, 그죠? 그다음 핑거. 아까 보니까 유라클 많이 빠지던데 다 올랐네. 유라클. 그다음 쿠콘. 그다음에 그 헥토 파이낸셜. K옥션, K사인 뭐 이런 것들인데 이런 애들이 한 번씩 지금 상한가가 나오고 있는 이유는 이쪽이 일단 아이템 개발이 굉장히 많이 될 거라고 봐요. 왜냐면 경제 살리는데 뭐 지금 그거예요. 두 가지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대기업이 수출이 많이 증가가 되거나 아니면 뭐 백화점 같은 데가 되게 잘 되거나 그래봐야 여러분들 그 내수 사는 데는 일단 한계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소상공인 그리고 일단 뭐 그 지역경제 그리고 중소기업 그죠? 이런 애들의 주가를 올리고 그리고 일단은 매출을 올려주고 인위적으로 그리고 그 하위 계층 10%에게 일단은 아침 점심 저녁 무조건 일단 제공하고 그게 일단은 지금으로서는 정부가 할 수 있는 경제 살리는 가장 유일한 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따져놓고 본다면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그런 테마들이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타당성들이 좀 있죠, 여러분들. 되겠고. 오늘은 지금 현재 말씀드리고 있는 업종 종목군들 위주로 설명을 좀 다 드렸고 내일로 또 이전해서 좀 이렇게 끌고 나가는 그런 전략을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